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상당히 이게 소음 문제가 심각해서 예. 이 저공 비행을 해서도 안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낮게 비행을 했었다. 예. 예, 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예. 그리고 실제로 평양에 있는 그 외국인 대사들도 예. 직접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예, 그렇죠. 러시아 대사가 직접 들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6월, 작년 6월부터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걸 보면 국방부 합참은 모르게 하고 절대 국방부 합참에 말하지 마라. 이런 지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나 합참의 지시를 하게 된다면 네. 통상적으로 보면 군사작전이라는 게 지휘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전력 자체가 전투용 판정, 적합 판정을 받은 전력에 한해서 군사작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자체로도 이제 군사작전에 사용할 수 없는 무인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행위거든요. 아, 예. 예, 모든 획득과 관련된 절차를 위반한 거죠.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인기 자체를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육훈련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관리 이관을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군사작전에 이런 무기체계를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국방부 합참 반대할 수밖에 없는 논리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 이제 비상계엄과는 별도로 국방부 합참이 알게 되면 이 무인기 자체가 이제 교육훈련용인데 정찰이나 전투 목적으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것 자체가 국방부나 합참 내부에서 이거 안 돼. 이런 작전 하지 마라는 비판 또는 반대에 직면할까 봐 모르게 해라. 이렇게 법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기체계는. 그러면 이게 대통령에 의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하달이 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드작사 요 순으로 해서 수행된 작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합참은 나중에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나중에 알고 못하게 해서 11월 이후에는 못 간 겁니까? 11월에도 보냈죠. 보냈는데 이것 또한 이제 합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적으로 안보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내란 진상조사단,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보실로부터 이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고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제보자가 한 명이면 음모에 가까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보자가 여러 명입니다. 지금은 제보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임무를 맡잖아요. 날리는데, 계획하는데, 임무를 해서 지시하는데 이런 데서 다 제보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제보자가 한 몇 명 정도 된다? 그건 또 말씀이 전혀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제보가 들어왔고 어처구니없고 불안하고 이제 내란 특검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수사 대상이 될까봐. 실질적으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까봐. 그 가능성도 실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임무 요원들이나 계획했던 사람들은 상부의 지시고, 본인들은 이게 나중에 계엄이 터지고 이게 계엄과 연결이 됐다라는 거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 드작사에서 무인기를 날릴 때 대북전단을 담은 이른바 삐라통을 만들어서 무인기에 달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어느 정도 규모나 되는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삐라통 자체도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만들었고요.
예. 그것까지는 이제 제보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예. 삐라통 자체도 드작사에서 만들었고, 예, 그러면 자체 제작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터를 통해서 자체 제작한 겁니다. 삐라통도 만들고 전단도 그러면 드작사에서 만든 겁니까? 국군 심리전단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단은? 대북 전단도 이제 국군 심리전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냈었거든요. 예. 이거를 또 합참은 반기했고, 예. 그거를 제가 이제 국방위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는데, 네. 그 B라는 국군 심리전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드작사뿐만 아니라 국군 심리전단까지 포함해서 군 일부가 네. 이 작전에 동원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국군 심리전단에서는 대북전단을 뿌렸던 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한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또 합참 질의할 때 질의를 했고,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드론작전사령관이나 네. 국군 심리전단장이 동일하게 확인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네. 저한테 답변을 했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평양으로 무인기가 몇 대가 총 갔고 몇 회에 걸쳐서 몇 대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까지 제보자에 따르면은 10월 달에 3번 하고요. 네. 그다음에 11월 중순에 1번 하고 그다음에 동해 쪽으로 1번 해서 총 5차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추가로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임무 보내는 데가 이제 백령도 하고 연천 쪽 드론사에서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대가 갔는지는 정확히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차례에 간 걸로 보이는 것은 모두 동일 기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투용으로 쓰지 못하는 무인기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받아온 그 동일한 S뱃이라는 동일한 무인기가 되겠고요. 그 무인기는 21년도에 육군에서 사용하려다가 소음도가 너무 커서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은 거였죠. 네, 그러니까 비밀리에 가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가면 다 금방 발각이 돼서 이거는 쓸 수 없다. 훈련용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 목적으로 이제 드론사에서 받은 거죠. 의원님, 그러면 혹시 일부러 훈련용을 보냈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일부러. 아니,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거죠. 고의성. 예. 보내서는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와 합참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전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몰라야 되고. 예.